한국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국정원은 19일 박지원 국정원장 주재로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보기관장들은 18일 한미 한일 정보기관장 간 양자회의에 이어 19일 종합회의에서 한반도 정세 및 현안 등 공통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기술 유출 문제 등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는 바 이들 이슈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주도하고 있는 사안으로 삼국 협력을 통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3자 회동은 지난 5월 도쿄에서 회동 후 5개월 만으로 국정원이 정보기관장 회의 개최 사실을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며 장차 한미일 정보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고도는 약 60km, 사거리는 약 590km라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 일러 등 주요 국가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깊은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이 824 영웅함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언급한 활공도약 기동 여부 등 세부 재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과 비행 고도, 탐지거리 등을 고려 시 기존 고래급 잠수함에서 발사한 신형 미니 SLBM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 및 전제 조건 없이 즉시 대화에 나서길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과 서울에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수장이 나란히 회동해 대북 대화 재개를 논의하는 가운데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 5개년 발표 후 언급했던 신무기 개발 일정에 대내외적인 정세를 고려한 계산된 도발로 국제적 관심 유발과 존재감을 과시하고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며 한미를 압박해 장차 비핵화 회담에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는 등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가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한 우려와 함께 대화를 통한 관여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적 평화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강한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또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논의가 오갔으며 한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기덕 본부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3국이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3국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한미일 간 긴밀히 연계하기로 뜻을 일치했다며 아울러 일본 정부가 중시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요청해 한미 측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성김 대표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미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김 대표는 이번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오는 주말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비롯해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등에 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노 본부장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해 한미 간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조치며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데 한미 공감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는 19일 무지한 만용과 객기라는 제목으로 국방부가 제139차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무기 개량 사업 추진을 의결한 것을 두고 우리를 겨냥한 무장장비 개발이라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 요소를 하나라도 더 제거하지는 못할 망정 무장장비 개발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남조선 군부 호정광들의 형태는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합참의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전략적으로 타격할 것, 북의 전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심각한 군사적 열세를 어떻게 가리워보려는 부질없는 오기에서 비롯된 만용과 허세로서 그 쓸데없는 만용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남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의 당위적인 자위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저들의 온갖 전쟁 연습 책동과 군비 증강에 우리의 위협에 맞선다는 간판을 달고 정당화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강도적인 태도라면서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진정으로 귀히 여긴다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 선전 매체들의 일련의 보도는 김정은이 9월 말 시정연설과 10월 초 국방발전 전람회 연설에서 남한의 이중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 데 대한 것으로 선전 매체를 통해 남북 교착 상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며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9월 17일 중국이 지난 8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밀리에 시험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은 목표 지점에서 20마일가량 벗어났지만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기술적으로 대단히 진전을 보여 미 정보당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 중에서 탄도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30에서 70km 궤도로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빠르게 타격하며 또한 비행 중 이동 경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탐지 추적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쟁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외에 미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극초음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북한이 새로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공개해 한국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시험 발사를 공개하지 않았고 미사일이 아닌 우주선 시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술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19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마하 1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둥펑 17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우리는 중국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군사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치열한 경쟁은 환영하지만 경쟁이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정제된 반응을 보였는 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연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상황에서 양국 모두 추가적인 갈등 요소를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비춰집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